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돈을 인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환매를 중단해버린 것인데요. 이 상황이 정말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 이전에 블랙스톤과 블루아울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형 사모펀드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죠. 제2의 리먼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시장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심에는 사스의 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구독 경제 위기인 셈이죠. 바로 에이전틱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결말은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나스닥 폭락의 전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 환매가 왜 중단됐는지 봐야 합니다. 블랙록의 특정 펀드의 환매 요청이 몰렸거든요. 전체 자산의 약 9% 넘게 돈을 빼달라고 한 거죠. 하지만 블랙록은 그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줄 테니 기다리라는 식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사실 사모펀드들은 사하수 기업을 좋아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구독료가 아주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이를 담보로 수조 원의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매출을 ARR이라고 부릅니다. 금융권은 이 수치만 믿고 거액을 대출해줬죠. 하지만 그 전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라는 괴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한 챗봇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SAS를 여러 개 구독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그렇다면 기업들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상담 소프트웨어를 생각해보죠. 기존에는 상담원 수만큼 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는 계정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거든요. 마케팅 툴이나 분석 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결국 사스 기업의 담보 가치가 무너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가 겁을 먹는 건 당연하죠. 블랙스톤은 임직원 사비까지 털어서 메꿨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블루아울은 환매를 아예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현금이 없으니 자산을 팔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와중에 사기까지 터졌다는 거죠. 뱅킹 브라운바트라는 인물이 벌인 일입니다. 유령 고객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냈거든요. 규모만 해도 자그마치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블랙록이 인수한 회사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내부 실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보여주는 셈이죠. 이제 2008년의 안문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부동산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기술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과도한 빚과 거품이라는 점이죠. 폭락의 파도가 어디까지 덮칠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늘 진리였거든요. 본질적인 원인을 알면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숫자로 그 실체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분석 구간으로 들어가 보시죠. 현재 사모크레딧 시장은 3조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이죠? 서브프라임 때보다 시장이 2배 이상 큽니다. 결국 터지면 그 충격도 2배라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 규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도 경고음이 들립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도 변수가 될 수 있죠. 금리와 규제 완화가 위기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을 살릴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에이전틱 AI의 침투 속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SAS 기업 3곳 중 한 곳은 위기라고 봅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의 구독 모델이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스의 종말이지 AI의 종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구독 대신 성과 기반 결제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과도기를 견디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반전의 흐름을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퀴벌레 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마리가 보이면 뒤에 수천 마리가 있다는 거죠. 블랙록 사태가 그 첫 번째 바퀴벌레일 수 있습니다. 숨겨진 부실이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결국 연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습니다. 약 127억 달러 규모의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작년보다 무려 7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HPS 인베스트먼트의 실사는 정말 허술했습니다. 화려한 경력만 믿고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죠. 가짜 이메일 도메인에 속았다는 게 믿기시나요? 사실 이런 부실이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른 곳들도 뚜껑을 열어보면 비슷할 수도 있죠. 나스닥 기술주들의 주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니까요. 자산운용사들의 신용도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투자자들의 신뢰가 깨지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한번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스템 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UBS는 AI 충격이 치명적이라고 경고하죠. 결국 각자의 이익에 따라 해석이 다른 셈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냉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모 크레딧은 가격 공시가 안 되는 깜깜이입니다. 운영사가 안전하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가 한순간에 터지죠. 이런 불투명성이 위기를 키우는 주범인 셈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돈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앙은행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을까요? 금리를 낮추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부실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입니다. 둘째, AI 에이전트에 의한 사스의 몰락이죠. 셋째, 리먼 때보다 큰 시장 규모의 위험입니다. 이 세 요소가 겹쳐서 폭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조건 도망치는 게 답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위기는 가짜 자산을 걸러내는 과정이거든요. 현금 흐름이 확실한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독료가 아닌 성과를 내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투명성을 다시 점검해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유동성 리스크를 조심해야 합니다. 돈이 묶일 수 있는 상품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유리합니다. 정부의 구제금융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걸 보셔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 고수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혁신적인 AI 에이전트 기업에 주목하세요. 다음 분기 환매 수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줄어들면 위기는 진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늘어난다면 정말 큰 폭풍이 올 것입니다. 결국 정보력이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무분별한 낮과 눈도 비가 눈도 경계해야 하죠. 객관적인 데이터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은 계속됩니다. 제2의 리먼이 올지 새로운 기회가 될지 지켜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힘이 되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